여러분, 지금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아마 누군가는 오늘도 반복된 야근에 지쳐 막 집으로 돌아오셨을 테죠. 누군가는 내일 또 시작될 출근이 두려워 잠들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다시 잠듭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득 아주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서 텅 비어버린 겁니다. 만약 지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똑같은 자리에서 돌을 굴려 올렸던 한 남자와 그 남자가 남긴 낡은 일기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잊고 살았던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주인공 민석 씨는 34,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시시포스의 형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는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벌을 받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정상에 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죠. 그는 영원히 그 짓을 반복해야 합니다. 민석 씨에게 바위는 대출금이었고 승진이었으며 타인의 인정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로그아웃되고 주말이 지나면 다시 월요일이 오는 그 지독한 무한 루프. 민석 씨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갓생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허무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는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주 섞인 농담에 씁쓸하게 좋아요를 누르는 게 유일한 위로였죠.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장 바쁜 업무 시간에 울린 전화 한 통. 아버지께서 조금 전 영면하셨습니다. 부조리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그저 성실하게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은 침묵했고 민석 씨에게 남겨진 건 아버지의 낡은 임대 아파트와 정리해야 할 유품들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민석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갈 거면 평생 뭐 하러 그렇게 아끼고 사셨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시고.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이셨습니다. 매일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주민들의 택배를 받아주고 낙엽을 쓸던 분. 민석 씨에게 아버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아직도 경비일하니? 라는 질문에 멋쩍게 웃으며 그럼 몸 움직이니 얼마나 좋아? 라고 대답하던 아버지. 민석 씨는 그 비굴해 보이는 미소가 싫었습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그 반복적인 노동을 왜 아버지는 묵묵히 견디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민석 씨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좁은 거실,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인 가죽 소파, 그리고 베란다 가득 놓인 화분들. 아버지는 식물을 좋아하셨습니다. 민석 씨는 쯧 혀를 찼습니다. 돈도 안 되는 풀떼기들만 잔뜩 키우셨네. 유품을 정리하다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대학 노트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매직으로 투박하게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그리고 2026년까지. 가계부인가 싶어 펼쳐본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아버지의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자서전도 유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경비실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10월 12일 맑음. 오늘 302호 세대기 이사를 갔다. 버리고 간 자개 장롱을 닦았다. 무거웠지만 볕이 좋아 땀 흘리는 게 개운했다. 4월 5일 흐림. 화단에 철쭉이 피었다. 작년보다 색이 붉다. 출근하는 501호 학생 인상이 어두워 보였다. 캔커피 하나 쥐어보냈다. 우순이 참 잘생겼다. 민석 씨는 털썩 주저앉아 노트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택배를 나르고 주차를 관리하고 남들이 보기엔 지루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법한 그 부조리한 노동의 현장. 그런데 아버지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할 것을 찾아내며 지구를 살렸다고 적었고 갑질을 하는 주민에게 고개를 숙인 날에는 저 사람도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내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묻지만 세상은 침묵한다고. 이 불일치가 바로 부조리입니다. 카미는 이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 자살하거나 종교 같은 가상의 희망에 기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부조리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속에서 반항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석 씨의 아버지는 카미가 말한 그 위대한 반항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버지에게 너는 그저 늙은 경비원일 뿐이야 라고 침묵할 때 아버지는 일기장에 꾹꾹 눌러 쓴 글씨로 반항하셨던 겁니다. 아니, 나는 오늘 꽃을 피웠고 누군가에게 커피를 건넸고 내 땀으로 이 아파트를 지켰다. 라고요. 그때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민석 씨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민석 씨 옆에서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날 내 바위는 이제 다 굴렸다. 이제부터 굴리는 바위는 덤이다. 그래서 더 가볍고 즐겁다. 민석아,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은 따뜻하게 데워 마셔라. 민석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부모님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순간, 혹은 내가 무시했던 누군가의 삶이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위대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삶을 초라하다고 멋대로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치열한 철학이 숨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석 씨는 그날 밤 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아빠 안 힘들어? 어차피 다시 떨어질 텐데 왜 자꾸 올려? 바위가 된 아버지가 그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바위가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이지만 다시 올리는 건 내 마음 때문이란다. 나는 바위를 올리는 동안 살아있음을 느낀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짧은 바람, 그게 내 행복이다. 잠에서 깬 새벽 민석 씨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키우던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물조리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분 하나하나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쪼르륵, 쪼르륵.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민석 씨가 세상의 허무함에 대항해 시작한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가 뜨고 민석 씨는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여전히 김 부장은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고 10,000원 지하철은 숨이 막힐 것이며 카드값은 쌓일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이제 압니다. 시시포스가 바위를 굴러 올리는 형벌을 멈출 수 없다면 그 형벌을 자신의 놀이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것을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 자, 다시 한번 멋지게 올려볼까? 라고 웃으며 내려가는 그 걸음걸이가 바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석 씨는 출근길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매일 아침 마주치던 회사 건물 청소 여사님께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여사님이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훤하네. 그 순간 민석 씨는 느꼈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두 인간이 서로에게 건넨 이 짧은 온기가 사실은 우주의 그 어떤 별보다 뜨겁다는 것을요. 영화 이니셰린의 벤시에서 파우릭이 그토록 갈구했던 다정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삶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의미를 부여하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그때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마음 없으셨나요? 다 때려치우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고 수없이 되뇌면서도 결국 다음 날이면 묵묵히 신발끈을 묶고 현관을 나섰던 당신의 그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일 수도, 통과되지 않는 시험일 수도, 낫지 않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바위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허무주의 밈처럼 어차피 망한 인생이라며 냉소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려는 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삶은 부조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고 우리가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정성껏 모래성을 쌓는 아이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파도가 와서 덮치면 까르르 웃으며 다시 쌓으면 돼. 라고 외치는 그 생명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아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헝클어진 이불을 정리하는 것,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 먹는 것,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노을을 보며 감탄하는 것. 이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침묵하는 우주를 향해 우리가 날리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반항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삶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내놓는 대답이다. 오늘 나는 꽤 괜찮은 대답을 내놓았다. 만약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던 과거의 당신에게,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는 당신의 가족에게 말입니다. 아마 힘내라는 말보다는 그냥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고 내가 굴리는 그 바위가 헛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가 별 볼 일 없었다고, 아무런 성취도 없었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그 무거운 바위를 견뎌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오늘 밤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위대하며 당신의 삶은 존엄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희망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내일 바위가 떨어지더라도 오늘 바위를 밀어올리는 당신의 근육, 흐르는 땀방울, 그리고 땀을 식혀주는 바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밤은 고생한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그 찻잔의 온기가 바로 당신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따뜻한 대답이니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망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함께 더 단단한 마음의 성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